테니스에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듯합니다. 최근 10년 넘도록 세계 테니스계를 주물러온 3명의 전설들이 이제 새로운 황제에게 왕좌를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왕좌에 앉을 새로운 황제는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 레전드 빅3의 스타일을 집약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페더러의 포핸드 발리 볼터치 감각, 나달의 스피드 코트 커버력과 체력, 조코비치의 백핸드, 유연한 수비 동작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다만 서브와 서브 리턴은 이들의 기량에 아직 미치지 못하며 안정감은 셋에 비해 특히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성격과 결합되어 나오는 실제 플레이 스타일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알카라스 특유의 평범함을 거부하는 창의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은 선수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공격적인 스타일로 인한 잦은 범실인데요. 실제로 알카라스가 2022년 US 오픈 우승을 한 직후 코치인 카를로스 페레로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알카라스가 그랜드슬램 우승을 하고 랭킹 1위에 오를 것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랐다. 코로나로 대회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더 빨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그가 가진 잠재력의 60%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다. 그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그렇다. 공격적인 선수들이 의뢰 그렇듯 범실뿐만 아니라 경기마다 스트로크의 기복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알카라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툴이 다양하고 멘탈이 끈질기기 때문에 탑 랭커와 경기하지 않는 이상 크게 티가 나지 않긴 하지만 저점을 찍는 날에는 대포할 포핸드를 날리던 그 알카라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랠리의 위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끈질긴 멘탈과 더불어 랠리에서 통하지 않으면 서브앤 발리나 슬라이스, 드롭샷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알카라스의 스타일상 스트로크 실력의 기복이 성적의 기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스피드, 상하체 근력, 유연성, 밸런스, 지구력 등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알카라스이지만 역동적인 그의 테니스가 자칫 무릎이나 발목, 팔꿈치 부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변의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크로아티아 오픈, 2022년 윈블던에서 부상 예방을 위한 팔꿈치 보호대를 차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2022년 마드리드 오픈 8강 나달전에서 발목이 꺾이는 아찔한 부상 장면을 연출했고 이후에도 크로아티아 오픈, US 오픈 등에서도 미끄러지면서 발목이나 무릎에 데미지를 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2022 파리 마스터스에서 부상을 입은 뒤 ATP 파이널스와 다음 해 호주 오픈 같은 큰 대회를 거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부상을 줄이고 오랜 선수 생활을 유지하려면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수비보다는 경험과 예측을 통해서 미리 볼이 오는 경로에서 기다리는 수비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카라스는 여전히 모든 볼들을 따라가서 받아치려고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했고 이는 2023년 롤랑가로스 4강전 경기 중 근육 경련으로 경기를 내주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2월 리우 오픈 2라운드, 이번에도 무리한 스프린트를 시도하다가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어 기권 패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회복 속도가 빨라 장기 부상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지만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선수 생활 내내 그의 커리어를 잡아먹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카라스는 다른 상당수의 탑랭커들과 달리 공격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을 바탕으로 최강의 공격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강력하고 주도적인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 레벨로 평가받는 드롭샷, 로브샷, 절묘하고 과감한 네트 플레이 발리까지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이런 플레이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네트 앞 반응 속도와 네트 대시 스피드, 볼터치 감각이 굉장히 좋아서 발리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며 시도 횟수와 성공률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롭샷의 완성도는 18살의 나이에도 이미 역대 최고를 다투는 수준이었고 드롭샷을 굉장히 자주 구사하는 편인데도 성공률까지 높은 선수입니다. 그 나달과 조코비치조차 알카라스의 드롭샷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포핸드 드롭, 백핸드 드롭을 가리지 않는 정확도와 네트를 살짝 넘기며 백스핀이 걸리는 볼터치감 자체도 대단하지만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기술을 고르는 샷 셀렉션 또한 뛰어난 선수입니다. 애초에 기본적인 스트로크의 위력이 워낙 좋기에 상대방이 드롭샷을 예상하더라도 이지선다에 걸려버리는 상황인데 설사 상대방이 네트 대시를 해서 드롭샷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비한 세컨드 위닝샷으로 정확히 감겨서 베이스라인에 뚝 떨어지는 로브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프로치 샷과 함께 네트 대시를 할 경우에도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코트 반대편으로 달리면서 감아 올려 뒷공간을 완벽하게 노릴 수 있어 경기 중 이러한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즈베레프, 치치파스, 시너 같은 장신 선수들에게까지 이 로브샷이 통하기 때문에 알카라스의 로브샷은 상대방에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공격 옵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브의 경우 스필량이 많은 킥서브의 정확도와 구질은 상당히 좋아 세컨드 서브의 위력은 정상급이지만 플랫 서브는 최고 속력 220km를 넘기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정확도와 코너웍은 아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알카라스의 나이를 고려하면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반대로 서브 리턴은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퍼스트 서브 리턴이 썩 좋지 못하며 2022년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부진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서브 리턴에서 많은 에러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와이드 존에 떨어지는 퍼스트 서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고 세컨드 서브에서는 조코비치처럼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강하게 리턴하면서 리턴 에이스를 노리는데 이게 주요할 때도 있지만 에러도 자주 나왔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서도 안정적인 서브 리턴 후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위닝샷으로 급하게 승부를 보려는 성급함 때문에 숱한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US 오픈에서는 16강 칠리치전을 제외하면 좋은 리턴을 보여줬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리턴 실력의 향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을 하기보다는 긴장이 되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며 클러치 상황에서 자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멘탈 또한 타고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관중을 환호시키는 제스처를 통해 경기장 안의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능숙합니다. 다만 그날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코치에게 짜증과 화를 표출하는 빈도가 높으며 그럴 때는 경기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권순우나 기타 하위 랭커들을 상대로 할 때 나타나듯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정신이 나태해지면서 세트를 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결국 경기를 승리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3세트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5세트 경기인 그랜드슬램에서는 체력 비축을 위해 경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므로 향후 꾸준한 집중력 유지는 발전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